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를 교과 학업 성취도 중심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두 전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익혀야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이 두 전형을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형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마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의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의 내용을 함께 주요하게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해서는 학교별 내신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역량에 맞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신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권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 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연관된 교과가 해당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의 정성평가와 면접 등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학생부를 평가하면서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모든 면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면접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교과 성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학생의 역량과 가치관, 태도 등을 살피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의 내신 성적이 중요한 정량평가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교과적 지식이나 능력이 나열된 생활기록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괄목할 만한 학업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인천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형입니다. 서울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규모가 가장 크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다음입니다. 인천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 지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정시 전형 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입 전형 중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4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들만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비중이 다소 낮습니다. 반면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대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내신 성적이라는 가시적 지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전형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시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도는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감소 속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교과 성적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전형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입을 기준으로 전국 기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지만 서울 경인 지역 대학 중 모집 인원이 많은 15개 대학 위주로 교과 전형 선발 비율을 다시 살펴보면 7% 내외에 불과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37% 내외, 부상권 대학에서는 60% 이상을 모집하는 등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만약 서울권의 15개 주요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의 모집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만 신경을 써서는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교과 성적 외에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의 경우 이들 대학은 교과 전형의 모집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교과 성적 준비만으로도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교과 성적 외에도 수능 등급 확보를 위한 노력까지 병행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학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모집을 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서울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많이 모집하고 있으며 중상위권 대학도 교과 전형의 비율보다는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고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2021년 대입의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2020년 대입과 모집 인원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2021년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볼까요? 비교적 차이 없지만 큰 변화가 보이는 대학이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기존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것에서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나누어 모집하는 것으로 전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하던 학교 추천 2전형의 추천 조건이 없어져 두 전형 모두 추천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자체는 변화가 없으나 2단계 면접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기존의 종합형과 학업형이라는 명칭 대신 1차와 2차로 전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외대도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둘로 나눠 서류형을 신설하였는데 서류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됩니다. 홍익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건학 이념과 모집 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량화된 결과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정성적 능력과 종합 능력을 평가하는 선발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를 포함한 종합 서류 평가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데 대학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추천 인원 제한 등을 다르게 적용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 평가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함께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실시하지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등이 있고, 단계별 전형을 통해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서울대 일반 전형,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등이 있으며,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교의 학생 참여형 교과 활동에 주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이전에 비해 많이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학은 고교의 교육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선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각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며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의 평가 요소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세대, 건국대 등 서울 소재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과 용어 표준화 연구 2016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